지난 주말 미국의 주가는 재정절벽 협상 타결과 미 고용 및 서비스업 지표 호조 등으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유럽 역시 미 경제 지표 호조와 유로존 복합 PMI 개선 등으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계산은 연초를 맞은 지난주는 전체적으로 미 재정절벽 협상 타결로 불안 요인이 완화됐고 민간 고용 개선, 연준 의사록 발표 등으로 미 국채 금리가 8개월 내 최고 수준으로 상승한 한 주였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재정절벽 합의안이 재정적자 감축과 경제성장 및 불확실성 제거 등에 있어 불충분하다고 평가하며 향후 과제가 상존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는 새해 첫 장에서 재정절벽 합의안 통과로 상승세를 이어가며 코스피를 2000선 돌파했지만 미국 연방정부 부채 한도 증액 협상 등의 해결 과제에 대한 우려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BS투자증권 이두환 상무로부터 지난주와 이번주 국제금융 환경 변화에 대해 들어봅니다. 예, 연초부터 주식시장 출발이 좋습니다. 거의 모든 나라 주식이 올라가고 있는데 미국, 우리나라, 또 일본, 중국 같은 연초의 상승이 금년도 주식시장을 좀 밝게 보는 그런 측면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재정 절벽이 해결됐기 때문입니다. 연말 가까스로 미국의 오바마안이 야당이 합의를 봄으로 인해서 해결된 것이 전 세계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이유가 됐습니다. 부유세는 연소득 40만 달러 이상, 부부 합산 금액은 45만 달러 이상으로 부유세를 만들어졌는데 역시 오바마안이 그대로 인정이 됐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미국의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된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여당과 야당이 합의로 세금을 올린 것은 거의 20년 만에 처음이라 그러니까 미국에서 부유세에 대한 이런 인식이 얼만큼 변화가 됐다는 것을 짐작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산층의 부양 자녀 또 근로장려금 또는 이 교육비 공제 같은 경우도 원래 작년 말로 끝나게 돼 있었는데 앞으로 5년 정도 더 연장시킨 것은 중산층을 배려한 이런 조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알려지면서 미국은 연초부터 주가가 크게 올랐고 또 우리나라 역시 크게 상승을 보이는 것이 전 세계 주식시장의 공통된 특징인 것 같습니다. 연초 3일까지 놀았던 쉬었던 중국과 일본도 4일날 주가 하루가 올렸을 때 환영 일색의 주가 상승을 보인 것이 전 세계 주식시장을 일단 밝게 보는 그런 측면을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해결 못한 숙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미국의 연방 부채 한도가 약 16조 4천억 달러 정도가 한도가 되어 있는데 아마 작년 말로 이것이 거의 도달된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갖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작년 말에 미국의 가이트너 재무부 장관이 직접 2천억 달러를 추가 증액 조치를 취했고 또 여야도 2개월 정도 이런 시한을 좀 연기를 시켜놨습니다. 2개월 뒤라면 거의 3월 말까지가 되는데 2월 말까지가 되는데 3월 초부터는 다시 이런 정부의 부채 한도가 줄어들게 되고 그것은 그만큼 정부가 예산을 쓰는 것이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미리 한번 경험을 한 바 있습니다. 2011년 8월 달에 미국의 연방 부채 한도를 증액시키는데 여와 야가 합의의 실패범으로 인해서 미국은 국가 부도 사태로 직면했었고 또 그 결과 S&P 등 신용평가 회사에서 미국 신용평가 등급을 굴욕적으로 낮추는 이런 모습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미국 당사국은 물론이거니와 이때 우리나라 주가도 크게 떨어졌던 것을 고려를 해본다면은 역시 2월 정도 들어가서는 연방 부채 한도를 늘리느냐 또 그렇지 못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숙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아침 전해진 뉴스에 보면은 오바마가 라디오 연설에서 나와서 하기를 재정 연방의 부채 한도를 늘리지 못한다면은 미국은 거의 재앙에 가까운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라디오 연설에서 언급하는 거 봐서는 지금부터 미리 2월 달에 있을 여당과 야당의 이러한 합의 또는 협의 내용을 이니셔티브를 주기 위한 이런 모습이 아닌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경제 흐름은 미국 같은 경우 상당히 좋은 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ISM 제조업 지수도 50 이상, 기준치 이상 확장하는 모습을 바로 보이고 있어서 태풍 셀리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또 대신 이 부동산 경기가 약간 주춤거리고 있습니다만은 자동차 판매가 작년 같은 경우 의외로 또 12월 달 한 달만 보더라도 예상과 달리 크게 올라간 것도 미국의 소비 지출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난달 있었던 12월 달에 있었던 미국의 연방 통화준비 제도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됐었는데 이런 1월 3일 공개된 회의록에 의하면은 일부 연준 위원들이 금년 내에 어쩌면 미국의 양적 완화 조치를 조기에 종료시켜야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두 가지 해석을 내릴 수가 있는데 그만큼 미국 경제가 좀 빠르게 회복이 됐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하나고요. 두 번째는 통화 정책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주식시장, 금융시장에 줄 수 있는 충격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양면성을 갖고 있는 조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 PMI 지수가 여전히 좀 약세 쪽에 있습니다. 기준선이 50 아래로 계속적으로 약세 쪽에 있어서 역시 유럽의 경제는 아직도 어렵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분적으로 독일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좋은 면을 보이고 있는 것이 최근에 나타난 이런 특징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이탈리아의 몬티 총리가 작년 말에 좀 사임을 했었는데 2월달 재선거에 다시 나올 것 같습니다. 몬티 총리는 이탈리아에 있는 금융위기를 무난히 해결했다는 측면에서 서방 금융계에서는 상당히 호의적으로 보는 그런 정치인입니다. 경제학자로부터 경제학 교수하다가 이제 이탈리아 총리로 들어가면서 13개월 동안 이탈리아 정부를 이끌면서 이탈리아에 있는 이 금융위기를 무난히 해결시켰다는 측면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역시 이제 이것이 2월 달에 다시 재선거에 나올 수 있다라는 측면은 그만큼 유럽 경제계에 금융계에 좀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는 그런 조치로 받아들여집니다. 아시아 쪽에서는 역시 원화가 계속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엔화가 상당히 원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엔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그런 특징이죠. 엔화 약세가 지속적으로 지속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수출 경기가 상당히 타격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그만큼 원화가 강세가 됨으로 인해서 그 기업 쪽에 유리한 어떤 철강이나 음식료 쪽에 상당히 좀 좋은 주식시장에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지속성으로 갖고 있으면서 계속 원화가 강세가 될 경우에는 우리나라 수출 전선에 별로 좋을 일은 없습니다. 그만큼 좀 조기에 진화시킬 수 있는 어떤 변화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중국은 수출 둔화되는 유럽 경제가 나쁘기 때문에 수출이 많이 꺾이고 있는데 수출이 둔화되는 모습을 내수를 확대함으로 인해서 좀 만들고자 하는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중점되는 정책으로는 도시화 정책을 좀 강하게 펼침으로 인해서 중산층을 좀 더 두텁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계속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역시 그만큼 이제 중산층을 늘리고 지역 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이런 조치들인데 중국의 이런 중산층을 늘리고 내수화를 촉진시킨다는 것은 우리나라 시장에도 거기에 관련된 산업이나 업종 면에서는 좋은 면을 갖고 있지 않을까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회사채 시장이 많이 지금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정부는 금감원 등 관계당국에서 회사채 시장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러한 여론을 현재 수렴하고 있습니다. 사실 회사채를 통해서 발행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해왔던 인류 기업들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좀 그 금융력이 떨어지는 회사들은 자금 조달 창구가 많이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역시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번 주 주요 이슈는 이번 주 중반부터 있을 이 라스베가스 전자쇼 그리고 또 이번에는 지난번과 달리 스마트폰보다는 스마트 TV 쪽에 좀 무게 중심이 옮기는 이러한 전자쇼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8일 날에는 미국의 알코아부터 시작이 되는 이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알코아는 알루미늄 업체인데 알코아 실적은 제조업 전체의 바로미터가 된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기준이 되는 이런 어닝 시즌 발표라서 상당히 좀 귀추가 주목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같은 날 우리나라는 삼성전자가 잠정치를 발표를 합니다. 지난 분기보다 역시 좀 늘어나는 쪽으로 발표를 하는데 과거 예를 봤을 때 삼성전자가 잠정치를 발표하고 나서 오히려 주가가 좀 약했던 그런 측면을 본다면은
이번 주부터 삼성전자의 주가에 대한 이런 움직임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목요일날 선물 옵션 만기일입니다. 무난하게 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그 다음 날인 11일에는 우리나라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금리에 대해서는 변화는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역시 이번 주에는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된다는 점, 그리고 또 과거 예를 봤을 때 우리나라의 영업이익이 작년도 4분기 또 금년 1분기 영업이익이 현재 증권업계에서 추정한 이런 컨센서스는 각각 11%, 5% 정도 감소하는 측면으로 나옵니다. 거기에 따른 주가에 대한 재편 현상, 주식시장이 좀 부담이 되는 측면이 좋아진 경제 여건과 맞물리면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가 이번 주 시장의 큰 특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비스트증권 이두원이었습니다. 이번 주 주식시장은 4분기 어닝 시즌 개막과 금통위 및 옵션 만기 등이 주요 변수로 작용하는 한 주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환율 움직임과 뱅가펀드의 벤치마크 변경도 이번 주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는 재정절벽 호재가 유동성 랠리를 유발한 만큼 이번 주 주식시장은 유동성 랠리 환경을 확장시키기 위한 매크로 변수의 점검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 지표와 춘절 효과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NSP통신 정유리입니다.